키워드 놓고 시장 분석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조금 아침에 혼자스럽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좀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 등 2차 전지와 관련 있는 전기차 섹터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섹터주도 강한 모습이고요. 반도체는 좀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자 쉬지만 하이닉스 반등 속에서 일부 업체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 시장이 좀 과열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일부 좀 물량 압박 속에서 CGV라든지 두산밖에 급락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 급등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좀 숨고르기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일부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엔터주들도 일부, 조선도 일부, 해운도 일부 이런 식으로 다 그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뚜렷한 흐름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IT 휴대폰 부품 쪽입니다. 이쪽들이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눈치 장세 속에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좀 일부는 회복하는 모습들이 좀 교차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혼란스럽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규칙을 찾아보고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몇몇 IT 부품의 강세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전체적이기보다는 약간은 또 온도차도 벌어져 있는 것 같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는 또 강했는데 기대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종목별로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실 것 같아요. 기술주 그래도 앞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조금은 나은 흐름인데 오늘의 강세는 의미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IT 섹터 쪽들은 확실히 호재가 있는 기업들,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위주로 강세입니다. 오늘 보시면 휴대폰 쪽도 일단 중국 쪽에서 조금 수치가 변화되고 앞으로 좀 중국 쪽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강세죠. 오늘 보시면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KH바텍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의 이제 폴더블폰 또 해외에서도 중국에서도 계속 폴더블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로 보신다라면은 역시 지금 애플의 일단은 기업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일부 부품주들 기판주들 하고요. 일단 하이닉스 정도 하고 그 외에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강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SNS텍, 이오테크닉스, GST 이런 것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좀 강세, 심텍은 보합권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이 반도체도 약간 조금 숨고르기 양상 좀 있으면서도 선별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좀 에코프로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 BM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하하 이런 것들 좀 강하고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좀 강한 상태 속에서 일단 지금 타머티얼즈, 레이크머티얼즈 이런 쪽에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이스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좀 조정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조금 순환 조정과 순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매매하시기 타이밍 잡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찍어놓고 원하는 가격대가 오면 매수하고 그 가격대에서 지지가 안 되면 바로 매도하면서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전략 이런 쪽이 지금 조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밀리면 분할 매수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만 사고 안 오면 안 사고 그 다음에 사더라도 정한 지지선이 깨지면 바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IT 섹터주들은 계속 순환 반등이 좀 부품주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막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들도 직전 고점대라든지 기술적인 저항대 좀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 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지수랑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한 긍정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살짝 있거든요. 에너지 소진 많이 된 상태 속에서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확 죽어버려서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지수 힘들어지고요. 지수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지금 2600 깨진 상태 속에서 2580선에 지지력 확인하고 대형주들은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일부 소형, 중소형주 단에서는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되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지금 보시면 IT는 아니지만 지금 이마트라든지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제일제당이라든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내수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 계속 버틴다고 능사는 좀 아니겠습니다. 대형주들이라고. 그렇듯이 지금 주도했었던 시장의 주도주 종목들도 어느 순간 어떤 흐름을 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물량 압박 속에 일부 대형주들이 급락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뭐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LG 에너지솔루션도 지분 판다 얘기 나오고 오늘은 두산 밥켓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또 수급적으로 꼬임 현상이 발생을 해서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 대형주들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정말 힘들어서 재무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투자를 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3자 유증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CGV 같은 경우도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의 일조 규모죠.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또 압수수색까지 있습니다. 순위 조작과 관련된 압수수색까지도 받고 있어서 급락이 나왔죠. 두산 바켓도 호실적 속에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가 계속 이어가던 상태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물 폭탄 맞으면서 뭐 지금 거의 할인율이 한 8%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500만 주 정도. 요 물량 소화되면 또 두산 바켓한테는 또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오히려 물량은 맞았지만 요 물량 어떻게 더 소화되고 시장에서 잘 흡수가 된다라면은 그 가격대 지금 한 8%대가 최대 이제 뭐 할인폭이라고 본다면 지금 뭐 아까 7, 8% 왔다 갔다 하다 지금 6%대거든요. 역시 실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바닥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물량 소화 흡수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뭐 유상증자가 뭐 제3자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장 때문에 지금 같이 밀리고 있는 모습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CGV가 좀 어렵죠. 지금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유상증자하고 압수수색까지 맞았으니까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 뭐 신규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도 오늘 저점이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무구조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LG 에너지솔루션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힘든 기업들이 또 아니면 중견 기업들이 힘든 기업들이 계속 증자 이슈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좀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재무구조를 좀 잘 살펴보시고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러지 못한 상태 속에서 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한 방 맞으면 회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하실 때 지금 시장에서 메인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해운조선의 강세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또 소외됐던 종목군들인데 한 번 또 시세를 내니까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연일 쓰고 있고요. 해운주들은 이제 시동을 거나 싶지만은 또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라든지 내용을 보면은 약간은 엇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해운조선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수주라든지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면서 탄력이 조금 저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챙겨서 보시고요. 최근에 하나오션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하나오션의 흐름을 보면서 나머지들을 조금 미뤄서 짐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금씩 들썩거리죠. 사실 뭐 흥하해운 이틀 연속 급등하고요. 대한해운 올라오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저께 KSS 해운도 급등했었습니다. 페노오션도 좀 바닥에서 어제 많이 올라오고 오늘 좀 조정. H&M 어제 올라오고 오늘 조정.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들도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과 여러 가지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화학주들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아직까지 경기가 정확하게 회복이 됐다, 좋다 이런 거는 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냥 기대감을 좀 주가가 움직이면서 바닥 탈출에 뭐 시그널 정도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이 몇 주 내로 또 몇 개월 내로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 기사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실 전략이 맞겠고, 조선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올라왔던 만큼 탄력 저하 속에서 순환 조정의 가능성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염두에 두시고, 조선 기자재 쪽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에 성광밴드 흐름도 괜찮고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동성 파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주 좀 탄력 떨어질 때 조선 기자재들 좀 많이 올라왔다가 쉬었던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장은 가던 종목이 계속 가는 시장이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환율 급등하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지 않으면서 대형주들이 좀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 안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그 종목 장세 펼쳐진 이후에 다시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 내지는 조정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외국인 수급 부진하고 그래서 대형주들의 약세 흐름, 이것이 지속될지 아닐지의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달라질 수 있겠다. 향후의 시장을 바라보는 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